안녕하세요.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3차시 응용 동작 1번 하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응용 동작 유형을 간단하게 살펴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을 어떻게 같이 한 LD 선도의 표현을 하는 방법부터 이거를 저장하는 방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음과 같이 응용 동작 1번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나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 목표는 주어진 응용 동작 1번 컨베이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을 하나의 LD에 작성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을 한 도면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한번 면밀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시 과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마우스 커서에서 보시듯 3과제라는 프로젝트명을 작성해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혹시나 저장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그래서 오늘 금일 오늘 할 과제는 3과제이기 때문에 3과제라고 입력을 합니다. 3과제. 선생님은 이미 입력을 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3과제 입력을 하고 프로젝트 작성자 이름 역시 3과제고 다음 이미 있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처음에 정하면 다음과 같이 3과제라는 폴더에 모든 파일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역 변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지역 변수를 들어가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미 입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학생들도 좌측에 있는 지역 변수를 참고해서 또는 각 기계의 각 생산자동화 실습 장비에 맞는 지역 변수를 찾아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성을 했나요? 예,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출력 할당표 같은 경우는 생산자동화 장비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에 맞는 할당표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을 같이 한번 해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난 시간까지는 기본 동작은 기본 동작 따로 응용 동작 1번은 응용 동작 1번 따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 1번 같이 이를 파일로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파일, 그러니까 프로젝트 폴더를 통으로 이를 감독관 님께 제출을 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 방법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이 있는데 먼저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동작부터 나가는데 자, 먼저 여기 생산자동화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채점을 하냐라고 하면요. 기본 동작 10점, 응용 동작 1번 20점, 응용 동작 2번 25점, 그리고 구성 점수 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도면 작업은 40점 만점이고 본 생산자동화 PLC는 60점 만점입니다. 60점 만점에서 20점, 25점, 5점의 점수 배점 분포를 갖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검사를 할까요? 먼저 그러니까 CAD 도면을 완료한 수험자들은 PLC 파트를 역시 응시를 하게 될 겁니다. PLC 파트 같은 경우는 먼저 기본 동작을 검사를 맡고 그 이후에 응용 동작 1번을 검사를 맡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응용 동작 2번으로 다음 번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응용 동작 2번을 때로는 도전을 하는 수험자들이 있고 도전을 하지 않는 수험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도전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수험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 1번 또 응용 동작 1번에서 응용 동작 2번으로 수정할 때까지 그 과정을 모두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를 감독관님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까지 같이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는 기본 동작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응용 동작 1번이 나오는데 이거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설명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본 동작 입력부 그리고 여기다가 출력부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부 바로 위에다가 응용 동작 입력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파트를 딱 세 구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력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떻게 하냐. 자, 역시 출력부도 저번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8줄. 자, 기본 동작은 8줄, 그리고 응용 동작은 실린더하고 이 실린더에 있는 모터하고 그 컨베이어까지 해서 11줄, 10줄이죠. 10줄.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이 입력을 했고, 여기서부터 A 구슬, 농램, 그 다음에 드릴 모터, 컨베이어, 다음과 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일과 접점을 10줄을 만들어 놓고 각각 A 전진 솔레노이드부터 컨베이어 모터까지 배열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과 같이 출력부를 입력을 같이 해봤습니다. 중요한 게 여기서는 바로 직전 입력한 변수 메모리를 잘못 입력을 했다면 오늘 하는 과제가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생각을 하고 여기 위에 있는 입출력 할당표와 현재 본인이 입력한 메모리 직접 변수에서 네임드 변수를 넘어가는 요 사이에서 요 직접 변수인 메모리 할당 접점 번호가 제대로 입력이 되었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출력부를 입력을 했습니다. 기본 동작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1번에서는 여기서는 혹시나 잃어버렸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했죠? 이건 순서입니다. 가로축은 순서를 뜻합니다. 자, 어떤 순서다? 순서에서 어떤 번호다? 번호는 R 1번에서부터 R 9번까지라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로축은 각각을 이렇게 세로축 이렇게 갖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실린더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린더 같은 경우는 여기 언덕 아래에 있을 때는 뭐라고 하죠? 자, 후진 상태입니다. 후진 상태. 이거 후진 상태라고 합니다. 후진 상태를 여기 마이너스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는 상태를 전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 올라갔을 때를 뭐다? 자, 전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A 실린더 같은 경우는 1번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2번에서 올라갔으니까 1번 순서에서 전진 신호를 부여해서 2번 때 전진을 한다. 그리고 8번쯤에서 후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1초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타이머다. 어떤 타이머다? 펑션 블록에서 TON이라는 함수를 쓰는 가산 타이머라고 합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동작에서는 램프가 다음과 같이 2번 켜졌다 꺼집니다. 자, 황색 램프도 켜졌다가 꺼지고요. 적색 램프만 유일하게 한 번만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동작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기본 동작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더러 많습니다. 아니면 응용 동작만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기본 동작을 하게 된다면 이상하게 틀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 모두 잘 감각을 살려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것만이 이런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지워볼게요. 다 지웠습니다. 먼저 A 실린더 PB1을 누르면 변리 단계 선도와 같이 동작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먼저 A 실린더부터 1번에서 A 실린더가 전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A 접점 그리고 코일 넣고 다시 A 접점 세로선 넣고 여기다가 B 접점을 넣어서 여기서는 PB1을 하고 끝에다가는 R1을 첨가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 혹시 갑자기 여기 무슨 축지법을 쓰나요? 왔다 갔다 하네. 여기 보면은 딱히 이렇게 커서를 이렇게 찍지도 않는데 어떤 수로 이렇게 행을 좌측 모선에서 우측 모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키보드에서 보면은 홈키하고 엔드키가 있습니다. 홈키를 누르면 좌측 모선에 있는 여기 설명문 렁 여기 행까지 가고 엔드를 누르면 우측 모선 바로 좌측까지 커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R1은 뭐를 하죠? A가 전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A 접점, A 전솔 A 접점에다가 R1을 추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A 전솔이 작동을 할 것이다. 언제? R1 신호 때. 그럼 R1 신호에서 A가 작동을 했으므로 어떻게 되죠? A 전선이 이를 감지를 할 겁니다. 여기는 바로 직전에 있는 코일을 넣는다. 이 접점은 R1을 넣고 여기 R2를 넣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R2를 넣었어. 자, R2에서는 뭐를 하죠? R2에서는 여기서 동그라미를 쳐보고 한번 쭉 내려가 봅니다. 쭉 내려가 봤는데 다음과 같이 어떻게 되죠? B가 전진을 하죠. 자, B를 전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B를 전진시켜 봅니다. 자, B가 전진이 되려면 B 전솔 A 접점에다가 R2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B 전솔 A 접점 R2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올라와서 B가 전진했으므로 B 전선이 들어간 거는 역시 R2가 들어가고 R3가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R3에서는 어떻게 해야죠? 쭉 타고 내려가 보면은 뭐가 하나 올라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 실린더가 올라가게 되는군요. 그래서 C 실린더는
언제? R3에서 R3에서 C 실린더가 전진을 하므로 C 전솔에다가 R3을 여기다가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여기 지금 설명문이 걸렸네요. 그래서 컨트롤 L을 통해서 컨트롤 L입니다. 다음과 같이 줄을 충분히 띄워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 전선고 여기다가 R 몇 번이죠? 4인가? 3인가? 자, R3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R4를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전선에 의해 R4가 만들어졌다. 자, R4는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R4는 여기서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올라가는 기점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D가 전진을 하게 되는군요. D가 전진을 하니까 D 전솔에 A 접점에 R4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입력부에 들어가서 D 전선에 R4를 집어넣고 R5를 집어넣습니다. R5를 역시 D 전선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R5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R5에서는 다음과 같이 올라갔던 D가 다시 내려가죠. 그러면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죠? 후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D가 후진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R5를 활용해서 D 전솔에 있는 B 접점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R5를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R5를 다음과 같이 집어넣었다. 그러면 R5에 의해 D가 후진했으므로 여기다 뭐가 들어가냐? D 후센 R5, R6이 들어가고 R6이 역시 들어갑니다. R6이 들어갔다. 그럼 R6이 생성이 될 거고 R6은 딱히 걸리는 게 없죠. 딱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램프는 일단은 스킵을 하고 이따가 램프는 출력부에다 집어넣기로 하면 실린더는 여기서 R6에서는 딱히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실린더는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죠? 간혹 가다가 이런 1초 또는 2초 또는 3초가 보입니다. 본 과제에서는 1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1초짜리 타이머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R6을 집어넣고 R7을 집어넣습니다. 자, R6에서부터 R7까지다. 자, R6에서부터 R7까지다. 총 몇 초일까? 여기다가 가산 타이머를 집어넣습니다. TON.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먼저 요거를 추가하기 전에 충분히 줄을 띄워 놓습니다. 컨트롤 L을 통해서요. 그리고 여기다 F9를 집어넣습니다. 펑션 블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TON을 선택을 해서 하나 타이머를 만들어 봅니다. TON을 통해서 타이머를 만들었다면 여기 PT 값에다가 T-ERS를 넣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7번까지 R6에서 R7까지는 약 몇 초다? 1초 차이다. 그래서 R7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R7에는 어떤 실린더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R7에서는 B 실린더를 후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R7에 B 전솔 B 접점에다가 R7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7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R7에 B가 후진했으므로 B 후sen이 이를 감지를 하겠죠. 이거는 R7 때 들어가고 R8을 새로 만들어 봅니다. R8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R8에서는 역시 A가 후진을 하고 그리고 또 내려가다 보면은 C가 후진을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일을 하네요. R8에 의해 A와 C가 후진한다. 그래서 R8은 A와 C가 후진하므로 여기 A 전술 B 접점 R8을 넣어보고 자, A 전술의 B 접점에 R8이 들어갔으면 자연적으로 뭐를 더 추가를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A 후술의 A 접점에다가 역시 같은 이름을 추가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주 틀릴 수가 있는 그런 종류의 유형이다. 이게 다른 실린더, 다른 B 실린더, C 실린더, D 실린더는 각각을 움직이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편 솔레노이드인 반면 A 실린더 같은 경우는 양 솔레노이드 밸브다. 그래서 A를 전진시키게 하는 솔레노이드와 A를 후진시키게 하는 솔레노이드가 각각 존재하므로 각각을 접점을 통해서 작동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R8에서는 A 전진 솔레노이드를 B 접점을 통해서 작동을 끊어주고 A 후진 솔레노이드를 A 접점을 통해서 작동을 시켜줬다. 그래서 후진을 하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R8에는 C가 후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8이 역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입력부로 넘어와서 자, 여기에서는 A 접점을 두 개를 일단 파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파고 여기다가 코일을 집어넣고 다음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느냐? A 후센 그리고 C 후센을 넣어봅니다. A와 C가 모두 후진을 해서 S므로 모든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뭐가 만들어진다? R9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R8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R9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본 동작은 여기 첫 번째 줄에 마지막 코일 순서인 R9를 집어넣는 것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응용 동작 1번을 여기다가 그대로 추가를 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걸 다 지우나요? 아닙니다. 자, 현재 지금 기본 동작을 다 했으면 현재 기본 동작을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를 실행을 한번 시켜봅니다. 그래서 이게 별 탈 없이 잘 운전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감독 선생님을 찾습니다. 감독 선생님한테 손을 들어서 저 기본 동작 검사를 맡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감독 선생님께서 이거를 채점을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성공을 하게 된다면 10점 부여받겠습니다. 만약에 성공을 못하더라도 점수가 깎이는 건 아닙니다. 단지 성공을 안 하면 점수를 안 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실패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차분하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동작을 만약에 검사를 맡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기본 동작 검사를 했으면 다음 응용 동작을 수행을 해봐라 라고 감독관님께서 이렇게 안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응용 동작 1번을 한번, 자 기본 동작을 검사를 맡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응용 동작 1번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동작, 아래 동작이 순서대로 수행되도록 하시오.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응용 동작 1번은 다음과 같이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에 물품 있을 때 피비트 스위치를 누르면 공급 실린더 1이라고 하죠. 자 실린더 1이 뭐죠? A 실린더, 2가 B 실린더, 3이 C 실린더입니다. 공급 실린더가 전진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후진한다. 1초 후에, 자 여기서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읽어보겠지만 뭐에 집중하라고 했죠? 실린더와 타이머에 집중을 해라 라고 저번 시간에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선생님이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공급 실린더가 전진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후진한다. 자 1초 후에 드릴 모터가 구동되며 드릴 가공 실린더가 전진하고 1초 후에 후진한다. 다시 1초 뒤에 드릴 가공 실린더가 전진을 한 후 3초 후에 후진한다. 드릴 모터가 정지를 한다. 송출 실린더, 그러니까 C 실린더가 전후진하여 물품을 컨베이어로 송출시키면 컨베이어가 동작이 시작되며 금속과 비금속을 판별하여 금속일 경우 황색 램프 1초 간격 깜빡, 비금속일 경우 0.5초 간격 깜빡. 자 여기서는 깜빡이가 두 번 나오죠. 참고로 점멸은 뭐죠? 깜빡이고, 점등은 뭐다? 그냥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멸과 점등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자, 금속을 비금속을 컨베이어 끝에 저장 상자에 물품을 배출한 후 컨베이어는 정지한다. 자 여기서는 D 실린더, 즉 배출 실린더에 의해서 배출 상자에 적재되는 그런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제는 비교적 이게 조금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D 실린더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되면 모든 램프는 소등된다. 자, 피비트 스위치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1의 동작을 다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줄 친 거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린더와 여기 있는 타이머만 선생님이 줄을 쳤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응용 동작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깜빡이와 램프가 켜지는 거나 아니면 드릴 모터가 작동하는 거나 컨베이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동작 바로 밑에 아까 여기다가 설명문 렁으로 응용 동작 입력이라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충분히 컨트롤 L을 통해서 자리를 띄워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 줄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여기다가 한번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PB2를 누르면 M1이 만들어진다. 자 M1은 R과 구분짓기 위해서 단순히 여기서 보면은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메모리가 뭐였죠? 이렇게 IX나 QX 같은 그런 직접 변수로 할당된 게 아니라 자동 변수로 할당이 됐습니다. R도 같습니다. R도 같고 M도 같다. 단지 그냥 순서의 의미만 우리끼리 그냥 순서의 의미로서 편의상 코일을 만든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R과 M이 구분되기 때문에 R 같은 경우는 기본 동작을 우리끼리 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해왔고, M은 응용 동작에 대한 이런 릴레이 신호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여기 있는 응용 동작 입력부의 첫 번째 줄과 기본 동작 입력부의 첫 번째 줄이 같은 듯 다릅니다. 자 같은 건 뭘까요? 여기 이름만 다르지 순서는 그냥 1번이 들어가고 여기 가운데 B접점이 하나 들어가죠. 그 외에 다른 점은 뭘까요? 기본 동작 같은 경우는 PB1이 이렇게 단독으로 A접점이 이렇게 쓰이는데 응용 동작 같은 경우는 매거진 옆에 PB2를 하고 이거를 한 번에 같은 위상으로 병렬 연결을 통해서 M1을 이렇게 자기유지 회로를 해놨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주 헷갈리는 거니 여러분들 잘 숙지하길 바랍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이걸 한번 줄을 쳐볼게요.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PB2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자 다른 문제를 선생님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딱히 나오는 게 없어요. 여기 첫 번째 줄에 되게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면요. 자 하나만 선생님이 첨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매거진에 물품이
물품이 있을 때 피비트 스위치를 누르면 자 여기다가 하나를 선생님이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뭘 추가하느냐? 자 여기서는 녹색 램프가 저기 나오질 않죠? 자 녹색 램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램이 켜진다. 요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에 물품 있을 때 피비트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네요. 녹램이 켜지고 공급 실린더가 전진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후진한다. 자 여기서 즉흥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자 녹램을 켜진다. 자 물론 이 문제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다가 녹색 램프를 적당히 활용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M1을 추가했습니다. 자 참고로 요거는 이따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집어넣었어요? 이따가 까먹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요거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추가를 했고, 이와 더불어서 이 녹색 램프가 항상 이때만 켜지는 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만 켜질 때가 있고, 아니면 물품이 없는 데는 켜졌다가 물품이 있을 때는 꺼지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거는 유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1은 어떡하죠? A 실린더가 전진하고 후진합니다. M1에 의해 A가 전진하고 후진한다. 자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출력부를 내려와서 이거를 다뤄봐야 되는데, 출력부로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여기다가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다 A 전소를 하나 더 붙이고 M1을 집어넣어 볼까요? 자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자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자 이거는 틀린 처리 방식입니다. 자 지난 1차 시 때 배웠습니다. 실린더가 두 번 움직이면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죠? 실린더가 두 번 움직이면 병렬 연결을 통해서 이를 처리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A 접점, B 접점에 쓰이는 여기 접점의 이름들은 여러 번 쓰여도 되는 반면에 코일은 한 도면에 오직 한 번밖에 쓰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 이상의 코일이 쓰이는 경우 이는 이중 코일이라는 그런 에러가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서 보면 여기 이중 코일이라고 있죠.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에러 경고 뭐 이중 코일이 있는데, 이따가 만약에 돌려봐서 이중 코일이 나타날 경우에는 에러 경고에도 이중 코일이 뜨고 이중 코일에도 이중 코일이 뜹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중 코일을 쓰면 제대로 동작을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A 전소를 하나 더 만들지 않고 여기다가 병렬 연결을 해본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M1을 역시 추가를 해봅니다. 자, 병렬 연결을 할 때는 주의할 게 A 접점, B 접점 바로 밑에 같은 위상으로 A 접점, B 접점하고 세로선을 걷습니다. 자, 요거를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긋는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만약에 R8이라는 게 전혀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이 상관은 없지만 R8이라는 게 갑자기 접점이 들어오는 경우는 M1이 작동을 해도 A 전솔이 작동을 하지 않겠죠. 여자 상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A 후술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A 후술에 A가 두 번 이상 움직여서 기본 동작에서 이렇게 하나 가상으로 B 접점이 들어가고 있으면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그냥 M2 넣으면 되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추가하는 학생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A가 기본 동작에서 두 번을 움직였어. 두 번 움직이면 반드시 여기에 B 접점이 들어갑니다. A 후술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보통 때 지금 오는 이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A가 기본 동작에서 두 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M2를 그냥 한 칸으로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A가 두 번 움직이는 기본 동작에서 바로 응용 동작으로 넘어갔을 때 M2를 다음과 같이 첨가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점을 잘 숙지하고 평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B접점이 있던 없던 여기다가 어거지로 하나 더 가로선을 F4를 통해서 가로선을 끈 다음에 세로선을 한다. 만약에 여기다가 B접점이 들어갈 경우 이런 유의 습관 때문에 한 칸만 하고 세로선을 올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주의하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M1에 의해 A가 전진을 했습니다. M1에 의해 A가 전진했으면 여기다가 아까 기본 동작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전센이 이를 감지하고 이거는 M1이 들어갑니다. 자, R1이 아닙니다. 자, 여기 있는 기본 동작 입력부하고 응용 동작 입력부는 완전히 독립된 그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됐기 때문에 R을 같이 공유를 안 하는 거고, 대신에 M이라는 릴레이를 취해서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 전센이 M1 때 A가 전진을 했기 때문에 A 전센이라는 게 반응을 할 거고, 이거는 M2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2를 만들 겁니다. 자, M2는 어떻게 되죠? M2는 역시 후진을 할 겁니다. 후진을 시킬 겁니다. A가 후진을 할 겁니다. 자, 좀 전에 A 후솔에다가 M2 A 접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자,
A 후센 M3를 집어넣습니다. M3가 들어갑니다. 자, M3가 들어갔죠? 자, M3가 들어갔으면 뭐를 한다? 이제 다음 신호가 뭐죠? M3가 다음은 1초 후죠. 자, 그래서 M3에서 M4까지 자, 여기서 충분히 한번 줄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띄워보고 펑션 블록을 추가해서 T5에는 T샵 1S 들어갔습니다. 1초 후 드릴 모터 구동 이건 이따가 집어넣습니다. 드릴 가공 실린더, 자 B 실린더죠. 드릴 실린더 또는 드릴 가공 실린더라고 하는데 B 실린더가 전진하고 1초의 후진. 자 R4에 의해 R4에 의해 B가 전진한다. 역시 B 전솔에다가도 접점을 병렬 연결을 통해서 추가를 하고 여기다가 M4를 집어넣습니다. M4. M4가 들어갔으면 M4A에 B가 전진을 했으면 B 전솔이 이를 감지를 하게 될 것이고 B 전선이 이를 감지하게 될 것이고 이거는 M5를 만들게 됩니다. M5를 만들었습니다. M5, M5번 M5를 만들었습니다. 자 M5에선 전진을 했어. 자 그 다음에 뭐를 하죠? 1초 후에 후진하죠? 그러면 B가 전진을 했으면 이제 여기다가 뭐를 하느냐? B가 전진을 했으니까 바로 1초 후에 또 후진하라고 했으니까 중간에 뭐를 집어넣는다? 타이머를 집어넣습니다. 역시 여기다가도 좀 전처럼 1초를 집어넣습니다. 1초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M6을 뭐를 한다? B를 후진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6으로 집어넣습니다. M6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M6을 집어넣었으면 다시 B가 M6에 의해 M6에 B가 전진했으므로 다시 하겠습니다. B 후센이죠. M6에 의해 B가 후진했으므로 자 이거는 M7을 다시 만든다. 자 M7을 만든다라고 봅니다. 자 1초 후에 후진한다. 까지 후진을 했어. 다시 뭐 어떻게 되죠? 1초 D가 나오죠. 그럼 여기다 또 뭘 추가한다? 자 이번 동작은 타이머가 좀 많네요. T샵 1S. 그래서 여기다가 M7, M8이 들어갑니다. 자 M8이 들어갔죠? 자 M8이 들어갔어. 자 M8이 다시 뭐를 한다? B 실린더를 또 다시 전진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병렬 연결을 통해서 추가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번에도 역시 병렬 연결을 통해서 B 전솔 코일에다가 역시 접점들을 추가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M8을 추가합니다. 자 M8 여기는 M8을 여기다 추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진한 후라고 했으니까 다시 B 전센 언제 M8 M9가 들어갑니다. M9가 들어가죠. M9가 들어갔습니다. 자 M9가 들어간 다음에 뭐를 하죠? 3초 후에 후진한다. 자 이번에는 좀 자 다시 타이머를 집어넣습니다. M9에서 M10까지 들어가고 여기서 T5N을 넣고 T샵 3S를 넣습니다. T샵 3S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또 후진한다. 자 M10에 의해 B가 후진한다. M10을 넣고 여기다가 B 후센 M10, M11, M11이 들어가죠. 자 후진한다. 드릴 모터 정지한다. 넘어가고요. 송출 실린더가 전후진한다. C 실린더가 전후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여기다가 병렬 연결을 통해서 추가를 하고 M11을 집어넣습니다. M11에 의해 역시 C가 전진을 합니다. C가 전진을 하고 M12에 의해 다시 C가 후진을 하겠죠. 자 그러면 M12에 의해 전진을 해서 M13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컨베이어 동작이 시작된다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뭘 추가한다? 컨베이어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배웠죠? 컨베이어는 8초짜리 타이머를 만들어라. 자, 8초짜리 타이머를 만드는 이유는 컨베이어 처음부터 컨베이어 끝까지 물품이 저장 상자까지 전개되는 시간이 약 8초 정도가 소요가 된다. 8초보다는 조금 짧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8초를 넣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펑션 블록을 통해서 타이머를 추가한 다음에 T샵 8S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비금속을 판별해라 라고 나옵니다. 금속 비금속을 판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들어갑니다. 컨베이어를 나타내는 8초짜리 타이머 밑에다가 바로 추가를 합니다. 금속, 비금속, 판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용량형 센서하고 유도용 센서가 있는데 용량형 센서는 모든 물품을 검출하는 데 쓰이고 유도용 센서는 모든 금속 물품을 검출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용량형 센서와 유도용 센서가 모두 검출할 수 있는 것은 금속이고 용량형 센서만 검출할 수 있는 것이 비금속.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금속과 비금속 판별식을 만들어 보자 라고 그때 말을 했었고 배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접점, A접점, A접점 그리고 코일 A접점, 가로선, 세로. 다시 밑에는 A접점, B접점, A접점, B접점, 코일 A접점, 가로선, 세로선.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럼 각각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여기다가 용량형. 자, 용량형 센서는 여기서는 선생님이 용량형이라고 네임드를 줬었고요. 메모리는 IX 0.0.132. 반면에 유도형은 유도용 센서가 아닌 유도형이라고 네임드를 했고 편의상 IX 0.0.15라고 메모리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유도형 M1, 용량형, 유도형 M1, 금속, 비금속.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속과 비금속은 그냥 의미 없는 자동 변수다. 메모리 할당이 안 된 자동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M 신호와 R 신호처럼 그냥 이름만 존재하는 변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금속은 용량용과 유도용 센서가 모두 감지를 했을 때 금속이라는 코일이 여자 상태가 되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 용량용 센서만 이를 감지를 했을 때 비금속 코일이 여자가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비접점,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비접점은 만약에 용량용 센서가 동시에 이거를 감지를 했을 때 금속도 켜지고 비금속도 켜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코일을 여기다가 비접점을 통해서 여기다가 인터록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금속일 경우는 황색 1초 간격, 비금속일 경우는 적색 램프 0.5 간격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일단은 깜빡이 램프는 최후 수단으로 일단은 넘겨 보겠습니다. 지금 드릴 모터부터 한번 출력부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 모터가 언제 켜지죠? A 실린더, 공급 실린더가 전진을 공급하고 후진한 다음에 1초 후죠. 그러면 여기 입력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A 실린더가 전 후진한 다음에 1초 후다. 전 후진했을 때가 M3의 시점인데 M3에서 M4까지가 1초 후다. M4가 그러면 A가 후진한 다음에 M4가 1초 후의 시점이다. 그래서 드릴 가공 실린더는 M4에서부터, 그러면 여기다가도 뭘 집어넣느냐, 드릴 M4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언제 꺼지죠? 드릴 가공 실린더 B 실린더가 두 번 왕복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3초 후에 후진한다 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두 번 왕복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후진하는 시점이 M11번이죠. M11번은 또 어느 시점이라고 같이 볼 수가 있을까요? C가 전진하는 시점이랑 같네요. 그러면 아무튼 자,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문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보통 C가 전진하는 신호와 드릴 모터가 꺼지는 시점이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C가 전진할 때 그런 순서하고 드릴 모터가 꺼지는 순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좀 타이밍 잡기가 애매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C가 전진하는 신호를 같이 넣으면 얼추 맞는 그런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 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공교롭게도 C가 전진하는 시점이 M11인데 M11 시점이기도 합니다. 여기다가도 M11 집어넣습니다. M11 집어넣었죠. 자, 그 다음에 컨베이어 모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컨베이어 모터는 8초짜리 타이머 하나만 찾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13에서 14죠. 여기다가 M13에서 M14다. 그리고 본 과제에서는 D 실린더, 즉 배출 실린더에 의해 분류가 되지 않으므로 그냥 단순하게 컨베이어 8초 전개 후에 끝난다.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가서 여기 첫 번째 줄은 컨베이어 8초 후가 M14번이죠. M14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넣었죠.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되죠? 램프가 언제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기본 동작에서 램프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본 동작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녹색 램프 같은 경우는 2번에서 3번 그리고 7번에서 8번입니다. 일부러 그랬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요 해당되는 과제의 주요 어떤 중요한 점이 병렬 연결이다. 그래서 병렬 연결은 기본 동작에서도 두 번 움직일 또는 응용 동작에서도 두 번 움직일 때, 그리고 기본 동작이랑 응용 동작이랑 같이 혼합할 때 모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간과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 전까지 7월 달에 생산자동화 기능사를 3학년 학생들을 지도를 해봤었는데, 그때도 출력부에 있는 이 코일들을 두 번 이상 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시험을 임박해서도 계속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다시 기본 동작으로 넘어왔는데, 녹색 램프는 2번, 3번, 7번, 8번에서 작동을 한다. 그래서 R2에서 R3, R7에서 8 이렇게 놓고, 자, 황색 램프는 언제죠? 자, 3, 4, 6, 7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도 R3, R4, R6, R7. 자, 그리고 적색 램프는 8, 9번입니다. 이렇게 기본 동작 램프를 채웠습니다. 실제로서는 기본 동작 램프, 자,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뭐 하나 실수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기본 동작 램프를 안 집어넣은 상황에서 검사를 맡았다면 검사가 안 됐겠죠. 자, 그러면 점수가 깎이는 게 아니다. 다만 뭐 어떻게 된다? 자, 점수를 받지 않는 것 뿐입니다. 단 저기 구성점수 5점에서는 거기서 가끔씩 감점시키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성점수 5점은 감독관 그 선생님의 재량이십니다. 만약에 5점이 어떻게 구성되냐, 예를 들어 배선 결선 작업이나 아니면
아니면 이런 데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자주 검사를 맡거나 아니면 소란스럽게 하거나 여러 가지 기타 사안에 대해서 감독관 선생님이 재량적으로 0점에서 5점까지 매길 수 있는 점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점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다시 응용 동작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먼저 선생님이 맨 첫 번째 줄에 여기다가 추가를 했죠. 선생님이 왜 여기다가 추가를 했을까요? 첫 번째 줄에 램프를 언급을 한 게 웬만한 문제에서 보입니다. 본 과제에서는 램프를 첨가지를 않았어요. 네, 선생님이 재량껏 본 과제에서 램프를 추가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여기 첫 번째 줄에 램프를 언급한 부분이 거의 웬만한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녹색 램프를 언급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걸 했죠? 번갈아서 깜빡이는 거를 잠시 지난 2차 시 때 풀어봤겠지만 거의 대부분 녹색 램프를 다룹니다. 그래서 녹색 램프를 다루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한번 이번 과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녹색 램프는 그냥 켜진다라고 했습니다.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PBT 스위치를 누르면 녹색 램프가 켜진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녹색 램프가 꺼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생략이 됐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녹색 램프 역시 여기다가도 병렬 연결을 추가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B접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A접점만 남겨둡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더러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R8이라는 접점이 응용 동작의 의사와 관계없이 R8이라는 게 갑자기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라는 게 항상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R8에 의해 여기 있는 녹색 램프가 켜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응용 동작에서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같은 위상이라 하면 이렇게 같이 줄과 오와열을 맞춰서 가로선과 세로선을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세로선을 이렇게 한 줄로 지키는 것이 이렇게 같은 위상으로 병렬 연결을 이렇게 시켜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PBT 스위치를 누르면 가장 먼저 켜지는 코일이 뭘까요? 매우 쉽습니다. 뭘까요? 예, M1입니다. M1번이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PBT를 누르는 순간 가장 먼저 켜지는 게 M1입니다. 자, 여기다가는 뭘 집어넣느냐? M1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선생님이 약간 문제를 여기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PBT를 스위치를 누를 때가 아니라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만 한번 녹색 램프를 켜보도록 할까요? 라고 문제를 이렇게 꼬아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M1이 아니라 매거진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실제 문제에서도 물건을 거기다가 매거진에다 물건을 이렇게 하나하나 막 두 개, 세 개씩 적재를 하면 매거진에 물품이 들어와요. 매거진에 녹색 램프가 들어옵니다. 근데 반면에 매거진에 있는 물품이 다 빠졌을 경우에는 녹색 램프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그냥 M1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1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M1을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좀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좀 어디를 할까요? 자, 금속과 비금속을 판별해서 금속일 경우 황색 램프 1초 간격, 비금속일 경우 0.5초 간격으로 적색 램프를 깜빡이게 해라 라고 말을 했죠. 자, 먼저 그러면 깜빡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빡이는 이 두 개의 타이머를 활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다가 깜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부 밑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빡이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접점, A접점, A접점, B접점, B접점 코일, A접점 코일을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합니다. 자, 여기다가 자, 충분히 띄워놔야겠죠? 펑션 블록을 추가를 합니다. 펑션 블록 TON을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T#1S T#1S를 추가합니다. 자, 역시 한 줄 더 만듭니다. 두 줄이요. 여기다가 역시 T#0.5S T#0.5S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각각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자, A1, A2, B1, B2를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여기 두 번째 A1, A2에서 두 번째 게 들어갑니다. 여기 2가 들어가고 여기는 첫 번째 게 들어갑니다. A1. 여기도 크로스를 해서 코일 먼저 순서대로 넣고 그 다음에 크로스를 시킵니다. 각각의 짝에게. 여기서는 B2가 B접점에 들어가고 A접점은 B1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크로스를 시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뮬레이터를 돌려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번호의 깜빡이죠. A1, B1이 깜빡일 겁니다. 그러면 이 깜빡이는 코일을 어디다 이용을 하느냐? 황램과 정램에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금속일 경우 황색 램프 1초 간격 깜빡.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 역시 코일. 자, 황램 코일에다가 한 줄을 추가해서 금속일 경우 뭘 한다? 1초 간격 깜빡이니까 A1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적색 램프에다가는 비금속 역시 B1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을 모두 수행을 해봤습니다. 자, 저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 이제 응용 동작 1번 검사를 했어요. 만약에 생산자동화 기능사에서 도면 시험 40점 만점짜리 도면 시험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본인이 한 것 같아요.
뭐 도면선이나 실선이나 이런 어떤 KS 규격에 맞는 어떤 투성법에 어긋나지 않게 잘 그렸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는 점수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응용 동작 1번에서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응용 동작 1번에서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을 지금 검사를 맡았습니다. 기본 동작은 아까 기본 동작을 한 후에 검사를 맡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응용 동작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온라인 접속 쓰기 모니터 시작을 통해서 생산자동화 실습 장비를 통해 한번 돌려보고, 만약에 잘 되면 이를 검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맡았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제출을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여기 GM4 source 3 과제 노네임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찾아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M4 들어갑니다. GM4에서 source 들어갑니다. source에서 3,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local disk GM4 source 들어갔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경로처럼. 그럼 여기서는 3 붙여서 과제죠. 자, 3 띄우고 과제는 아까 여러분들 처음에 프로젝트 생성할 때 만들었던 거고, 3 붙이고 과제를 여기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이런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C를 통해서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다음과 같이 3과제가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내를 해드리면 됩니다. 거기 있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여기 제가 작성한 파일이 여기 다음과 같이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시험을 운영하시는 선생님께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자, 3차 시기 과제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을 조합한 과제물입니다. 자, 먼저 기본 동작부터 한번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동작 1번 수준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해당 동작의 응용 동작 1번은 금속과 비금속이 모두 컨베이어 끝에 있는 이 해당 저장 상자로 이거는 적재되고, 금속 같은 경우는 황색 램프가 1초 간격으로 깜빡이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 적색 램프가 0.5초 간격으로 깜빡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사이클이 구성 중일 때는 녹색 램프가 켜지는 그런 구동 영상입니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금속부터 물건을 적재를 하고 그다음에 비금속 물건을 적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푸시 버튼 2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1초 단위로 황색 램프가 깜빡이면서 금속 물품이 저장 상자에 적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금속 물품을 한번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비금속 물품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적색 램프가 0.5초 간격으로 깜빡이며 역시 금속처럼 저장 상자로 적재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 정리 시간입니다.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을 하나의 LD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오른쪽에 나오는 예시와 같이 병렬 연결을 했습니다. 병렬 연결은 기본 동작 안에서 실린더나 아니면 램프가 2번 이상 작동하는 경우, 또는 응용 동작에서도 2번 이상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을 같이 하나의 LD 선도에 표현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다 병렬 연결을 해 넣는다라고 이렇게 지난 본시학습 때 강조를 했었습니다. 잘 숙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형성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본시학습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램프 동작이 여러 개가 나온다. 이번 시간에는 매거진에 물품이 있고 PB2를 누르면 녹색 램프가 켜지는 경우를 봤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만 녹색 램프가 들어오게끔 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고쳐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첫 번째 조건에서 다루는 램프가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각각을 한 번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매거진에 물품 있을 때 녹색 램프가 켜진다. 자, 아까 여러분들 본시학습 때 다뤄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매거진에 A 접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원을 공급하면 녹색 램프가 켜지지만 물품이 있으면 꺼지게 된다. 이건 어떡할까요? 쉽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 A 접점이 아니라 매거진 B 접점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여러분들 본 과제에서 선생님이 즉흥적으로 수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매거진에 물품이 있고 PB2를 누르면 녹색 램프가 켜진다. 그러면 A 접점을 여기다 넣으시면 마지막으로 전원을 공급하면 녹색 램프는 켜지지만 매거진에 물품이 있고 PB2를 누르면 꺼지게 된다. 이건 뭐죠? 예, B 접점을 넣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4개의 유형이 나옵니다. 물론 지난 2차 시 때 어떻게 녹색 램프가 아니라 황색 램프와 적색 램프가 번갈아서 깜빡이는 경우를 봤습니다만 거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물론 그런 2차 시 때도 굳이 비슷한 유형이 뭘까라고 따졌으면은 뭘까요? 예, 뭘까요? 요 뭐라고 하죠?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M1을 넣고 여기다 깜빡이를 하나 넣었죠. 그래서 어차피 첫 번째 줄에서 램프를 넣는다. 그러면 A 접점 또는 B 접점이 나와.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차시학습 내용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0점에 해당되는 기본 동작과 20점에 해당되는 응용 동작 1번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나갈 응용 동작 2번에 관한 내용은 제일 위에 뜨기층에 있는 25점짜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 자체는 응용 동작 1번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생산자동화 기능사를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한번 완벽하게 잘 끝내보자 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응용 동작 2번 4차시, 5차시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좀 전에 3차시 과제를 저장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강조를 할 정도로 저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4차시 때는 3차시 과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3차시 과제를 조금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청주 하이테크 게시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차시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